얼마 전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직접 쓰지 않고 AI로 작성했다가 문제가 됐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보고서나 리포트, 기획안 쓸 때 AI 도움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제는 글을 쓰기 전에 AI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것은 검색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문장 몇 줄 베껴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기 전에 AI에게 먼저 묻습니다. 요약해달라, 정리해달라, 아예 리포트 초안까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가 핵심이어야 할 대학에서조차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AI에게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벌어질 변화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AI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회사에서 해고 공지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처음 들으면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 창고 직원 약 60만 명의 업무를 로봇과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 시점도 막연한 언젠가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2033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아마존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7년까지 약 16만 명의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2033년이 되면 매출이 2배로 늘어나더라도 지금의 인력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장은 계속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택은 아마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 역시 AI 도입과 함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메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1000명을 감원했습니다. 2025년에도 AI 부문 구조 조정을 통해 추가로 수백 명을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한 해에만 15,000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감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미 전체 코드의 약 30%는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기업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문직은 괜찮지 않나? 공부 많이 한 직업은 AI가 쉽게 못 건드리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회계사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AI 기반 자동 감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회계법인들의 신입 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약 1200명, 하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실제로 수습 자리를 배정받은 사람은 338명, 약 26%에 불과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자격증은 땄지만 실무를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겁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갈 곳이 없는 상황. 결국 젊은 회계사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AI가 보조 도구를 넘어 전문직의 핵심 영역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최근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전체 일자리 약 30% 안팎이 생성형 AI로 인해 업무의 절반 이상이 변화하거나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일자리의 3분의 2가 AI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70%에 가까운 일자리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수치가 무서운 이유는 모두 실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는 21만 개가 줄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감소가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30대 일자리는 20만 9천 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 70%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증가한 일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청년층 일자리는 같은 업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AI는 가장 먼저 경험이 적은 신입이 하던 정형화된 업무부터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AI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KB국민은행은 전화 상담이 약 41.3%를 이미 AI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좌 조회, 이체 안내, 상품 설명을 수행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도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것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프로세스를 반복하던 창구 직원과 콜센터 상담원이 일자리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한 뒤 당장 대규모 해고에 나서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아직 경력도 기회도 쌓기 전인 젊은 일자리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22세에서 25세의 고용이 13% 감소했고 신입 개발자 고용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딩만 잘하면 취업 걱정 없다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소득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삶의 안정감과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빅테크 기업 과세로 마련하자는 구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나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AI를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AI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이 준비는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아닙니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동시에 요구됩니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평생 학습을 전제로 커리어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배운 기술, 한번 정한 직업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AI 도입과 함께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어떤 새로운 역할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바꾸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술 변화로 인한 충격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과 전환 정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미 기업으로 번졌고 이제는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AI가 바꿀 미래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양극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우리는 이미 서 있습니다. 어떤 미래로 갈지는 AI의 성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